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료입니다. 드디어 골드문트의 본편이라고 표현하면 좀 다른 제품들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는 리그가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골드문트가 이게 하이엔드의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 등급, 오디오 파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경계를 딱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이 앰프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끝은 여기, 이렇게 제작자들이 앰프의 어떤 끝을 보려는 이런 등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골드문트의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제품이 제작자인 골드문트에서 본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리그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제품을 오늘 같이 보고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커 등급도 좀 올라가긴 하는데 아마 이전에 들었던 소리하고 좀 흔한 말로 급이 다른 소리들이 들리실 거라는 것도 미리 알려드리고요. 디자인을 보면 옆에 놓고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1800인지 800인지 2800인지 똑같은 포맷으로 생긴 그런 디자인들이라 구분이 안 갈 수 있는데 2800입니다. 모노블록이고요. 골드문트 이 파워앰프로 보면 위에서부터 서열로 네 번째에 위치하는 약 4억대의 가격의 소비자가 기준으로 그런 앰프인데도 서열이 1, 2위가 아니라 여전히 한 중간급쯤 되는 앰프예요. 근데 여하튼 그걸 구분해드리는 이유는 본편에 진입한 그런 앰프라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1800보다 상위 버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위에서부터 보면 8800, 4800, 3800 이쪽하고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제품에 진입하는 첫 단계라고 보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제품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무엇보다 이제 골드문트의 2800이라는 제품을 설명할 때 텔로스라는 이 시리즈 이름이자 골드문트의 최신의 사운드 포맷, 이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골드문트 초기부터의 모든 사운드의 변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크게 요약을 하면 골드문트는 이랬어요. 원래 미국 하이엔드들이 그 내부에 손 하나 들어갈 틈 없는 부품을 가득 채운 이 물량과 부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제품이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8, 90년대 어떤 하이엔드 앰프의 지표이던 시절에 골드문트는 반대로 갔죠. 회로를 단순화시키고 타사 제품들을 막 갖다가 이렇게 꽂아서 많이 늘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단순화시키고 최소 경로로 신호가 전달이 되게, 그리고 순도를 높여서 노이즈 레벨은 낮추고 들어온 음악 신호만을 최선으로 들리게 하는, 거기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전에는 없었던 영미식 앰프가 주류가 되던 그런 앰프들에는 없었던 서멀 그라운드, 미케니컬 그라운드, 그러니까 열을 낮추고 진동 자체를 사라지게 해서 그거로 음의 순도를 높였던 이런 방식을 도입했던, 그게 골드문트의 신기원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자체 스피커와 일체화시키는, 그러니까 소위 액티브 스피커들로 약 20년을 달려왔어요. 그게 2000년 이래에 생긴 변화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의 골드문트 앰프는 지금은 이제 프리앰프로 계속 시리즈로 진화하고 있는 미메시스 라인업으로 프리앰프와 파워앰프가 공통의 타이틀로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드문트의 90년대 파워앰프의 명기 그러면 미메시스 8, 그거의 개량형인 8.5, 모노블록인 8.2, 그리고 그거의 상위 모델인 미메시스 9, 9.2, 9.5 이런 제품들이 영미 앰프들하고는 궤를 많이 달리야 하는, 사운드적으로도 영미식하고 다른 스위스 앰프의 독보적인 그런 시그너처가 있었는데 사운드 자체가 지금하고도 좀 달랐어요. 중고역이 이렇게 투명하고 탁 트인 아주 청량한 소리를 내는 그런 스타일은 그대로 진화시켜 왔지만 낮은 중역대 아래쪽은 스피커를 타이트하게 딱 쥐어잡는 대구경 우퍼를 이렇게 그래빙 한다고 그러죠. 댐핑 팩터를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정확하게 음에서 나오는 그만큼을 동작하도록, 그 우퍼의 구경이 얼마든 파워 핸들링이 얼마나 크든 그렇게 만들었던 게 이제 90년대 골드문트의 상위 앰프들의 스타일이었는데, 그로부터 20년 후 텔로스 시스템이 되면서부터는 그 스타일이 좀 더 범용화되었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약간은 개성이 있고 스위스 고유의 드라이브 이런 쪽이 이전에 골드문트였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쪽으로 조금 더 보편적인 소리로 깊이 들어간, 음의 순도는 대단히 높고 실제 음원을 구현하는 그런 품질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텔로스 시리즈의 본질이자 골드문트가 추구하는 그 사운드 이상향이 그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하게 된 계기는 막연하게 물리적으로 이런 소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액티브 스피커를 20년 동안 계속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앰프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스피커를 만들면서 프로티우스라는 컴퓨터로 말하면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 OS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같은 정확한 타임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그런 로직 회로가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 액티브 스피커들이 자사에서 만든 그런 앰프로 동작하게 만들어서 그 두 가지 회로와 컴퓨팅 시스템으로 골드문트가 완성시키려고 했던 거는 전 대역이 똑같이 일관되게 위상이 딱 맞아 떨어지고 일관화돼서 딱 하나의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대단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는 이런 액티브 시스템이 진화하는 사이에 이전에 그 타이트하게 스피커를 잡는 오히려 이전의 오디오 파일들은 그런 오디오적 쾌감 때문에 쓰던 게 골드문트의 파워 앰프였다면 액티브 시스템 20년을 지나고 나서 새로 제작된 텔로스 시스템들은 골드문트 뭐 굉장히 비싸다고만 알고 있었고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쓰는 심의 영역이 강한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음악이 굉장히 좋게 들리던데 이런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드문트가 조금 더 대중 친화적 음악 애호가들한테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여하튼 여전히 가격은 높습니다. 예전 가격보다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전 가격과 유사 등급의 제품이 있고 그 위로 여러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텔로스 2800은 기본적으로 모노블록 기준으로 좌우 채널을 별도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포맷으로 제작이 됐고 아래쪽에 1800 그리고 바로 위에 3800이 있는 그 골드문트 파워 앰프 내에서 네 번째 서열에 위치하는 제품이고 저희가 이제 익히 들어왔던 800, 1800 이 순서대로 텔로 시스템을 들어온 그렇게 들어봤던 소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1800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거라서 1800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형은 제가 사이즈는 안 재봤는데 똑같아요. 같은 셰시를 공유하게 돼 있고 내용물은 당연히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800에서 전원부 용량이 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전원 트랜스와 커패시터의 용량이 대폭 향상이 된 하지만 출력을 전원부와 커패시터 용량만큼 막 2배로 높이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출력은 꽤 적정 출력을 설정했다는 게 그게 변화가 상당히 미묘해요. 참고로 출력은 1800이 8온 기준에 420W였는데 딱 30W만 올렸어요. 450W. 이게 상위 버전인 2800이 전원부 용량을 키운 채로 최적의 출력으로 설정한 게 바로 450W라는 거죠. 전원 트랜스 용량은 텔로스 1800은 2800VA였고요. 그게 2800에서 3200VA, 약 400VA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그대로 늘어난 대용량 전원 트랜스. 그 다음에 커패시터. 이 트랜스 용량하고 커패시터는 맞물려 있는 그런 관계라서 커패시터는 78,000 마이크로페럿에서 10만이 넘어가는 약 3,000 정도의 마이크로페럿이 증가한 그런 대용량 커패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30W가 8옴 기준에 30W가 늘었는데 전원부와 이 커패시터 용량이 대폭 상승한 걸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소리의 볼륨 크기는 1800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음량이 증가하진 않는데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소리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사실은 앰프는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출력은 더 높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하위 기종하고 출력이 똑같아도 되는데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상위 제품이니까 출력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그건 약간 명목상 조정을 한 좀 상징적인 수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앰프의 어떤 본원적 성능은 전원 트랜스와 커패시터 용량에서 그 변화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 음악 들어보시겠지만 그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1800하고 2800이 유튜브로 이렇게 음악을 들어봐도 기존에 똑같은 스피커에 같은 음악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게 많이 다르구나. 조금도 아니고 그렇게 아마 느껴질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제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미리 알려드리자면 2800은 1800에 비해서 일단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퍼포먼스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2800에 어울리는 스피커와 1800에 어울리는 스피커가 서로 다릅니다. 물론 1800으로도 드라이브가 가능했던 스피커를 2800으로 드라이브하면 엄청난 소리가 나지만 2800에 걸맞는 스피커는 사이즈도 그렇고 규모도 좀 커졌을 때 1800이 드라이브를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게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게 2800을 좀 더 잘 설명해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 계셨겠지만 포컬의 서열 2위인 스텔라 유토피아 에보 이 13인치 우퍼를 전자석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란드 유토피아의 컴팩트 시스템 그랜드 유토피아를 한 단계 축소시킨 5개 바디에서 4개 바디로 축소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듯이 스텔라 유토피아도 저희가 국내 시청 환경에 쓸 수 있는 거의 끝판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텔라 유토피아를 드라이브하기가 매우 어렵죠. 가끔 쓰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보지만 오늘 들려드릴 2800으로 드라이브한 소리하고는 꽤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앰프가 스텔라 유토피아를 드라이브하면 원래 여기까지 소리를 낸다 이런 거를 미리 알려드리고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I don't want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제가 종종 촬영하면서 오디오 갤러리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 촬영할 때도 가끔 하는 얘기가 스피커들은 뭐 예전보다 뭐 전반적으로 하이엔드 쪽 브랜드가 신제품 출시가 좀 길어지고 좀 희박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스피커들은 어떻게든 신제품이 나오는데 비해서 앰프들이 요새 좀 귀해요. 앰프는 그 다음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신박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골드문트 같은 소위 하이엔드 앰프들을 보면 거기서 똑같은 성향으로 아래 앰프들이 할 수 없던 걸 만들어내는 상위 앰프 이걸 위로 끌어올리는 게 이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을 높여서 출력이 아래 모델은 400W였는데 상위 제품 800W로 만들어서 진짜 빽 소리가 나게 엄청난 소리를 나게 해서 상위를 만들었는데 출력이 그렇게 2배가 돼서 출력이 2배니까 가격을 2배를 줘도 돼. 2배의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제품이야.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2800은 1800에서 출력을 딱 30W밖에 안 늘렸어요. 가장 음악을 잘 들려줄 수 있는 출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물론 출력이 막 1000W, 2000W 넘는 앰프들도 있는데 그 출력을 낼 만큼 전원부와 기타 회로의 순도, 노이즈 레벨 출력이 높아지면 노이즈가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음에 원래 없었던 그런 노이즈를 대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고서의 출력 증가라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보다 2배, 3배가 넓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앰프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단순히 소리의 크기를 올리는 거 외에 그 주변에 투입돼야 되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여하튼 골드문트는 물량 투입을 최소화시켜서 그거를 지금 사진으로밖에 구경할 수 없는 3800, 4800, 8800 이런 제품들이 이미 제작이 돼 있다는 거죠. 여하튼 2800의 소리가 1800 골드문트 앰프 중에 저희가 기존에 들어봤던 최상위 제품이었던 1800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럼 2800은 얼마나 좋을까? 뭐가 더 좋아지는 걸까? 참고로 가격이 약 2배 정도 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4억 2천만 원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앰프입니다. 그 2배 가격이 상승한 기존의 텔로 1800하고 어느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각 음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째는 당연하게도 이 드라이브라는 거 특히 파워앰프의 가장 본원적인 성능이자 그걸 잘해야 파워앰프다 더 좋은 파워앰프다라고 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이건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1800하고 나란히 옆에 놓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제가 기존에 스텔라 유토피아로 1800으로 드라이브해서 들어봤던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전 대역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늘어난 드라이브 성능이 상승해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죠.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건 저음 쪽에 중역대 아래쪽에서 다이나믹스 있죠. 빠른 비트로 치는 그런 곡이든 아니면 서서히 혹은 불규칙하게 이렇게 쿵 하고 가끔씩 쳐주는 그런 슬램 이런 강한 에너지를 주는 중저음의 순간에서 확실히 2800은 음을 또렷하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잡아주지만
그거를 왜소하게 만든 거나 저음이 울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의 그 탄력을 유지한 채로 베이스가 과도하게 부스팅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스텔라 유토피아의 13인치 우퍼 있죠? 이거를 전후에 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정확하게 그 아낌없이 전후간 크게 진동을 시켜놓고 그거를 정확한 서스펜션으로 딱 잡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음을 쿵 친 다음에 0.1초, 막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딱 음이 제로가 되는 그런 저음도 있고 저음이 웅웅웅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면서 계속 가는 저음이 있단 말이죠. 그걸 원래 음에 있는 많지 정확하게 그 시간만큼을 정확하게 끊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드라이브 파워가 무조건 출력이 높다고 만약에 드라이브 파워가 이제 출력하고 또 동일한 거라면 출력이 높아서 그게 해결이 된다면 그럼 출력만 높이면 되는데 출력이 높은 앰프들이 지금 같은 저음을 정확하게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출력이 높으면 일단은 크게 진동을 시켜놓고 그 소리가 듣기 좋든 싫든 소리를 크게 내주는 것까지는 성공합니다. 근데 저음이 얼마 후에 멈출지에 대해서는 전혀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하튼 이 2800은 1800에 비해서 중저역을 정확히 드라이브하는 능력 이게 진짜 조금도 아니고 꽤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저음이 거의 다른 소리로 들리는 그런 곡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들리는 건 말러와 그 다음에 생상의 오르간 협주곡이에요. 말러 교향곡 6번은 이 쿠렌치스가 지휘야. 이거야말로 다이나믹과 악기 수, 소위 정보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대표적인 곡이잖아요. 이 곡을 실제 연주장에 가까운 그런 전망으로 좀 정돈된 채로 이 악단과 작곡자가 표현하려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들으려면 각 악기가 정확하게 내는 음색들이 따로따로 구분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그 파장이 길고 낮은 음과 파장이 짧고 높은 음들 이런 게 서로 정리가 잘 돼서 잘 섞여 있어요. 그 실제 녹음된 만큼 정확한 음색과 음량으로 움직이고 멈춰서 줘야 되는데 말러 6번 2악장의 이 스케르초는 마치 가장 잘 정돈된 그런 단체 있잖아요. 집단이 움직이는 느낌? 그 군대의 어떤 행진이나 이런 걸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물론 전체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션과 동작의 길이는 서로 다른 그런 여러 개의 집합체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느낌? 이게 2800이 1800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말러 교향곡 6번 2악장 이 스케르초가 실제 공연장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 그리고 잘 통제된 전망하고 동시에 이 스테이지도 되게 넓어져 있어요. 원래 이만큼의 공간이 보여야 되는 그런 음원을 1800에서는 조금 축소되어 있었다는 이게 오디오 앰프, 특히 스피커보다도 앰프의 숙명인데 원래는 그렇게 불만이 없었던 그것도 아주 훌륭했던 제품이 제대로 만든 상위 제품이 출연하면 이거는 전에는 이걸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게 또 바로 표시가 납니다. 지금 2800이 그 말러 교향곡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낮은 음을 내는 이건 다이나믹과 다른 개념으로서 낮은 음을 내는 이것도 그래요. 생상의 오르간 협주곡 교향곡 3번 2악장 정확히 말하면 1B악장이죠. 이 아다지오는 이게 오르간의 제일 낮은 음 이게 발로 밟는 건지 왼손으로 하는 건지는 실제 연주장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오르간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음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엔 삐 소리가 난 다음에 중 하고 이제 아래쪽 쭉 내려가는 그 음을 말하는 건데 이게 대역이 굉장히 낮게까지 재생하는 스피커가 무조건 이 곡을 잘 내는 건 아니에요. 대역이 뭐 10Hz 때부터 시작하는 스피커도 부스팅이 나는 스피커가 있고 한 30Hz에서 시작하는 스피커도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스피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생상의 오르간 이 두 번째 악장은 이 두 개를 다 잘해야 돼요. 낮게도 내려가야 되지만 굉장히 잘 통제돼야 되는데 크리스토퍼 야콥슨이죠. 가장 해상도가 좋은 그런 녹음으로 자주 듣는 곡인데 오르간, 이 파이프 오르간의 최저음이 아주 선명하게도 그리고 낮은 음까지 잘 들리는 근래 들었던 이 곡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저음 그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1800하고 차이도 크지만 이 곡의 절대 재생에 대한 특히 낮은데요. 이거를 거의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최선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 곡은 여러 시스템, 이전에 들었던 어떤 시스템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품질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집에서 사실 듣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곡인데 텔로스 2800으로 스텔라 유토피아급의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면 이런 곡도 들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텔로스가 범용화되고 보편적인 누구나 좋아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하이엔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냥 흔히 듣는 이런 곡들 있죠. 최근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다시 올라온 해마다 이맘때면 순위가 바뀌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곡을 뭐 이렇게 대단한 음질로 들을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곡의 녹음이 사실은 하이파이적으로 품질이 대충한 녹음이 아니라서 이 곡도 재생을 잘하면 어디까지 들릴까
이런 관심을 갖고 이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곡의 품질 또한 2800의 품질을 따라갑니다. 이 곡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면 영상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매일 듣던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 그다음에 집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올인원 이런 제품으로 들었던 소리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시 집에 있는 내가 듣는 스피커로 한번 이 곡을 꺼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800, 텔로스 2800으로 드라이브한 스텔라 유토피아에서의 소리는 스피커 뒤쪽으로 저만큼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머라이어 캐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목소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스피커의 좌우 반경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차임벨 소리, 탬버린 소리, 기타 이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에 들어가는 이런 노래, 이런 효과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역시 또 골드문트의 텔로스 스타일대로 아주 잘 정돈된 채로 이 스테이징과 이미징이 보이는 그런 머라이어 캐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전성기의 머라이어 캐리가 녹음한 성량도 성량이지만 그 특유의 음색이 있어요. 약간은 거칠고 비음이 많이 섞인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또 의미가 텔로스 2800에서 또 새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에 대한 거 있죠. 이게 전 골드문트 앰프를 쓰는 넓은 의미가 있고 작은 의미 조금 더 이게 사실은 다른 쪽에는 발견할 수 없는 골드문트만의 고유 영역이야. 특히 텔로스 2800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공간을 대단히 입체적으로 펼쳐놓기도 하지만 공간 사이에 점 하나가 살짝 그리고 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공간 속에 바늘 하나가 딱 떨어졌을 때 공간 전체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그죠? 바늘이 떨어지기 전엔 공간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생긴 공간인지 이제 전혀 모르다가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 났을 때 마치 깜깜한 방에 초를 하나 조그만 성냥을 하나 켰을 때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짧은 시간에 전체 공간이 싹 보이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오디오 할 때 그런 부분을 듣게 되면은. 근데 이 텔로스 2800과 스텔라 유토피아 조합이 딱 그런 장면들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스테이징 이런 거를 공간 표현이 잘 된 음원을 들을 때마다 아주 멋지게 들려줍니다. 공간 표현 자체가 감동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를 이 조합은 아주 잘 보여주는데 여러 곡이 있지만 저희 들었던 곡 중에 이제 블루 트레인 같은 곡 있죠. 이 곡이 뭐 스테이징을 대표하는 곡은 아니지만 이건 오리지널 존 콜트레인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GRP 올스타 밴드가 새로 녹음한 악기 수가 많은 그리고 최신 녹음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그 공간 자체를 아주 눈앞에 실제 공연장 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려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빠바바바밤 빰빰 이런 다이나믹스의 어떤 쾌감도 있지만 그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공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거보다 공간 표현이 좋은 클래식, 뭐 고악기 쓴 이런 곡들은 훨씬 더 좋고요. 이런 재즈 곡을 들을 때 공간이 이렇게 순간순간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다른 시스템보다 월등히 좋다는 그래서 이런 곡을 듣는 재미가 크다는 얘기죠. 관악기들이 뻗칠 때 실제 현장에서 들으면 보통 어떤 분들은 오래된 관악기에 녹이 쓴 녹색의 그 녹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관악기가 눈앞에 보일 때는 그게 아주 새로 바뀐 반짝반짝한 그런 금관악기가 있고 아주 오래된 악기에 그런 녹이 쓴 듯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질감이 있거든요. 그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곡에서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을 얻으면 그런 게 보일 듯한 소리라서 역시 아주 쾌청하고 청명한 그런 골드문트 소리가 잘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곡에서의 공간감, 이런 평범한 곡에서도 공간감이 느껴질 때 그게 또 스테이징이 좀 더 극대화되는 하이엔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골드문트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아주 긍정적이고 나는 골드문트라면 뭐든 다 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렇게 비싼 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어 저런 걸 살까? 그걸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요. 음악을 들어보면 대부분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기기는 자동차나 뭐 남한테 자랑하는 어떤 고급 장치가 아니라 음악을 들으려고 만든 장치라는 거. 그리고 끝없이 저희 이제 무한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골드문트 같은 회사가 딱 그런 전형이죠. 음악의 원래 신호에 어떻게든 최선으로 접근하는 가장 근접해서 실제 현장에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그걸 만든 회사라서 지금 텔로스 2800도 사실 1800만으로도 그 정도면은 이미 완성이 됐어라고 거기서 딱 뚜껑을 닫는 그 다음 제품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 이 골드문트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보다 위에 제품들이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이후엔 또 그 다음 제품들을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남의 나라 제품과 나랑 상관없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제품이라는 시각보다는 야 인류가 저런 제품도 만들었구나 궁금하다. 과연 어느 정도의 소리일까? 4억이나 하는 제품은 음악을 걸어서 4억짜리 앰프가 들려주는 소리
이걸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내 손에도 그 스피커가, 그 앰프가 들어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오늘은 텔로스 2800 가격이 이제 4억이 넘는 제품을 설명해 드릴 때 그 부분을 싹 빼고 얘기하는 건 좀 가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가 앰프를 바라보는 어떤 의식이나 시선에 대한 얘기도 잠깐 같이 드렸고요. 텔로스 2800 이 제품은 그런 엄청난 제품이라는 거 소리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요 다음 시간엔 스피커를 바꿔서 텔로스 2800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 제품이 들어온 지가 불과 이틀밖에 안 된 딱 이틀을 그냥 전원을 연결해서 에이징이랄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들려드린 그런 소리였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텔로스 2800의 새로운 또 골드문트의 상위 제품, 아직 제품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골드문트 제품으로 그 다음 소리, 그보다 또 상위의 소리로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